네, 제가 최근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력 운동,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다가 머리하고 얼굴 쪽에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연구진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근력 운동과 아니면 그 유사한 일반 운동들을 하다가 두개 안면 부위, 그러니까 두개 안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굴하고 이제 머리 쪽입니다. 이쪽 부위의 부상의 어떤 연간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상 비율이 거의 33% 정도. 그러니까 이게 통계치에서 33%면 엄청 큰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 통계치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퍼센트, 2, 3%, 5%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부상 비율이 33% 증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 두개 안면 부위의 어떤 부상 비율이 33%나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 그럼 뭐지?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중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56%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도요. 부상의 증가율, 그러니까 비율 자체의 증가율은 50 45%로 남성의 24%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이제 여성분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하는 운동이 예전에는 약간 그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 위주였다가 최근에는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쪽도 굉장히 여성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마이애미 대학교에서는요. 미국 소비자 제일안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집계를 한 상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10년 동안 발생을 한 58만 3천 건의 상해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운동 부상에 대한 연구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운동 부상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근력 운동 관련된 어떤 근력 운동의 부상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허리 이런 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두개 안면 그러니까 얼굴이라든지 머리 쪽에 대한 부상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대학교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이게 두개 안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얼굴이나 머리 쪽에 그 부상을 당했다는 거는 좀 더 심각한 부상을 의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이제 답이 나왔냐면은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자존감 끌어올리기가 원인일 수 있다. 굉장히 큰 원인일 수 있다라고 연구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자존감 끌어올리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신체의 능력 이런 것들 이상으로 뭔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요즘 그런 농담으로 뭐 3대 몇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똑같은가 봐요. 그 뭔가 이런 수치들 같은 것들에 굉장히 뭔가 압박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뭐 운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뭔가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얻다 보니까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여기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사실 자존감 끌어올리기 말고도 다른 부상의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세 같은 것들을 익히지 않아서 뭐 부상을 당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기구 같은 것들의 조작법을 제대로 몰라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자존감 끌어올리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지금 크다는 거죠. 특히 이제 두개 안면 부상 비율이 10% 가장 높았던 이제 10%가 가장 높은 겁니다. 가장 높았던 나이가 어느 나이냐면 15세에서 19세입니다. 이 15세에서 19세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상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왜 그렇냐면 이 친구들이 한창 특히 그 시기에 남자애들이라면 특히나 어떤 아까 얘기 드렸던 자존감 끌어올리기 뭐 남자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이 크고 부담감도 크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이제 15세에서 19세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 이 분들이 가장 이제 어떤 두개안면 부상 얼굴과 머리 쪽의 부상을 많이 좀 당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 부상이 4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얼굴 부상이 26%, 그리고 목 부상이 21%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입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어떤 부상 부위들은 5% 미만이었어요. 가장 큰 거는 머리 부상입니다. 근데 사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그 내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한다면 머리 안쪽 내상이니까 머리 안에 있는 뼈가 이제 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 안면 같은 경우에는 코라든지 이런 데 뼈가 있죠. 아니면 광대뼈라든지 이런 뼈가 이제 뭐 부러진다든지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부상에서는 크고요. 그만큼 충격이 가해지는 게 크다 보니까 크고, 그 다음에 열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마찰 같은 것들이라든지 스침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열이 나고 뭐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상들이 또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더 심각한 거는 환자의 약 9% 정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얼굴이나 머리 쪽은 다른 팔, 뭐 다리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심각한 부상이고 그냥 집에서 쉰다고 낫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뼈가 내려앉았는데 내가 쉰다고 이렇게 낫는 것도 아니고 열상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열상 당하게 되면 이게 그냥 티도 많이 나게 되고 나중에 약간 미용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리고 얼굴은 약해요 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상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머리 쪽에 내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율이 15에서 20%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머리라든지 얼굴에 부상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그 연구에서 많이 밝혔습니다. 뭐 사실 뻔한 말이긴 해요. 뭐 전문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해라라든지 너무 단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든지 뭐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저는 러너니까 러너들도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러닝은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사한 부분이 조금 있기 마련이거든요.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부상을 입는 러너들 중에는요, 지금 이 근력 운동에서처럼 자존감 끌어올리기 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달리기를 하면 점점점 더 기록이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 뭐 더 멀리 달릴 수 있어야 된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런 생각들의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웨이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생각들은 조금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NS 활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외부와 어떤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SNS, 즉 SNS는 굉장히 좀 불특정 다수하고도 접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이런 SNS 활동을 한다면은 좀 더 이런 그 자존감 끌어올리기로 인한 부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더 비싸고 더 최신 그리고 뭐 더 이쁜 더 기능이 좋은 그런 물건들을 구매하고 그걸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뭔가 뭐랄까요, 과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과시하고 뭔가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물건 쓴다, 비싼 물건 쓴다, 이렇게 뭔가 으스대는 이런 것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데서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가 이만큼이 늘었다. 아니면 뭐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이번에 기록이 이만큼 더 좋아졌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러너들이 경험하는 가벼운 부상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가벼운 이제 삠 정도라든지 근육통 정도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결국 달리기는 해보니까 나랑 안 맞나 보다, 내 몸이 안 받쳐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기란 행위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운동으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달리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멀리 하는 게 또 좋습니다. 부담을 주는 활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잠시 그걸 끊거나, 아니면 우리가 SNS 플랫폼을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쓰더라도 달리기 관련돼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지 않다 보면 남들한테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점점 노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극을 받는 것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이번 봄에 이제 작년부터 또 마라톤 달리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특히 이제 마라톤이라는 거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마라톤은 조금 이제 달리기보다는 난이도 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또 봄에 이런 달리기나 마라톤 이런 것들을 나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운동을 하는 건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축구 추천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런 달리기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 내 자존감을 내보여야 된다,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운동하시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